보니에 대한 해외 투어 내용이고요. 사운드 퍼즐은 보니아의 해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보니아는 22일간 북미 지역의 축제 및 공연장에서 총 10번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고니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와 처음에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단체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설명하는 소개글과 해외에서 설명하는 소개글이 많이 다른데요. 실제로 해외에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고니아는 4명의 아티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구 연주자, 소리꾼, 기타 연주자, 베이스 연주자 총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음악의 장르는 저희가 규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들은 드럼, 베이스, 기타 이렇게 3인조의 재즈 밴드로 20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2017년도에 장구 멤버를 영입하면서 드럼 대신 장구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소리꾼을 영입하면서 이들은 전혀 다른 음악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음악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음악의 장르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여러 곳에서 쇼케이스를 선보였는데요. 한국에서는 저니트 코리안 뮤직, 에이팜, 서울 뮤직위크, 유콘 이런 다양한 곳에서 음악 쇼케이스를 참여를 하였고요. 여러 축제에 참여를 하면서 해외 쇼케이스에도 그들의 영역을 확장해 갔습니다. 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영국에 있는 BBC로부터 한국 전통음악과 재즈의 밸런스가 참 훌륭한 새로운 팀이다 라는 리뷰도 얻었고 북미 지역의 재즈 전문가로부터는 한국 재즈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음악은 저희도 규정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소개글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지역은 북미입니다. 왜 저희가 북미를 갔는지 그리고 무엇을 시도했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체와 처음으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할 때는 소개글과 더불어서 이들을 어떻게 프로모션할 것인가 저희가 방향성을 정합니다. 그래서 팀마다 다른 방향성을 정하는데 이 팀 같은 경우는 음악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쇼케이스 시장을 먼저 두드리고 그를 통해서 거점 축제, 거점 공연장을 확보한 뒤에 추가 공연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워보자 라고 해서 이 팀과는 지금 10년 차거든요. 지금 같이 한 지 10년인데 이들이 다녀왔던 쇼케이스를 대략 언급해보자면 영국의 잉글리시 포크 엑스포, 그리고 아랍아프리카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모로코의 비자통 뮤직, 남미 지역의 제 대표적인 쇼케이스인 플루비아 칠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미에 해당되는 콜롬비아 서큐라트까지 참 다양한 지역의 쇼케이스를 참여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2024년에 저희가 북미 지역을 타겟으로 이제 좀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해서 북미 지역에 열리는 모든 쇼케이스 접수를 저희가 다 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되었던 2군데 쇼케이스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에서 열리는 글로벌 토론토라는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토론토에서 열리지만 전 세계의 있는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곳에서 쇼케이스를 통해서 좋은 만남과 좋은 네트워킹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동일한 시기에 열렸던 FMO라는 쇼케이스인데요. 포크 뮤직 온타리오입니다. 온타리오 주에서 열리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쇼케이스 시장입니다. 저 2군데에서 공연을 통해서 고니아는 뉴욕과 토론토에 해당되는 주요 거점 축제에서 초대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추가 공연을 확보하였고요. 그를 통해서 장기적 투어 계획을 설계하고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고니아가 약 한 달 동안 어떤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는지 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런던이라는 도시에 소재한 선페스트라는 음악 축제입니다. 저희는 선페스트 같은 페스티벌을 플랫폼 페스티벌이라고 분류하는데요. 그 이유는 각국의 산업 관계자들이 많이 초청되어서 오시고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쇼케이스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에 고니아는 총 2번의 공연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 관계자들과도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선페스트 공연 이후에 저희는 요크 라이언스 스타디움이라는 공연장이 아닌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공연은 캐나다 문화원과의 협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여자 축구 경기의 축하 공연으로 저희는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보니아의 보컬이 캐나다 국가를 대창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로 완벽하게 소화해내시면서 현지 관객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키치너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키치너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중에 선셋 세션이라는 야외 공연에 고니아가 초청이 되어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 많은 공연들이 행사들이 열리고 있어서요. 키치너 지역의 로컬 팬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어서는 쿨투런 월드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온타리오 주에서 선페스트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월드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북미권의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들을 소개하고 있고 덕분에 고니아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아티스트들과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토론토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공연이었는데요. 이제 고니아는 토론토 시내로 들어갑니다. 유니온 스테이션에서의 공연인데요. 유니온 스테이션은 토론토의 서울역 같은 기차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기차역 앞에서 야외 공연 무대를 설치해놓고 공연을 진행하는데요. 이 덕분에 토론토 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드롬 타베르나에서의 공연이고요. 드롬은 서울로 따지면 벨로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론토에서 진행되는 많은 음악 쇼케이스와 컨퍼런스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캐나다 투어 일정이고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DC 그리고 뉴욕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캐피털 원홀이라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 공연은 워싱턴 한국문화원과 협업하여 만들어졌고요. 캐피털 원홀은 북미를 대표하는 은행이 운영하는 홀로 덕분에 프로덕션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양한 언론 전문가들도 많이 오셔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리뷰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의미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링컨 센터에서의 공연인데요. 사실 링컨 센터에서의 공연이 이 투어의 피날레이자 사실 이 투어를 진행했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이 링컨 센터에서의 공연을 준비를 해왔고 준비 기간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저희도 무대가 끝나고 나서 아티스트와 함께 감격했던 그런 순간이 기억나네요. 링컨 센터에서는 다양한 공연장이 있는데 고니아가 공연했던 공연장은 주로 월드뮤직에 선보이는 공연장이었습니다. 공연장은 만석이었고요. 고니아의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기립박수가 오랫동안 쳐질 정도로 고니아의 그런 에너지와 음악적 완성도를 잘 나타낼 수 있었던 무대였습니다. 네, 이렇게 빡빡한 투어 일정을 통해서 고니아는 과연 어떤 것을 얻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북미 지역에서 가장 주목하는 공연장과 축제에서 데뷔를 했다는 점인데요. 캐나다에서는 선페스트 그리고 미국에서는 링컨 센터에서의 첫 공연을 통해서 향후 고니아가 다른 지역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22일 동안 10번의 공연을 했습니다. 그 뜻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공연을 했는데요. 공연을 하고 이동하고 공연하고 이동하고 이런 빡빡한 투어 일정을 저희가 진행했던 이유는 사실 재정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북미 지역의 특성상 비자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체재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는 투어의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기간에 많은 공연을 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설계한 것이 이 투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전시와 더불어서 아티스트와 함께 북미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획득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북미 시장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하면서 북미 관객들은 어떠한 음악 장르를 선호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셋리스트를 짜야 할지 그리고 관객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고니아 같은 음악을 하는 단체들을 어떻게 홍보해야 하고 그리고 특히 고니아의 홍보 포인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공연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네트워크의 확장이 되었는데요. 본의아는 음악 산업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북미 시장에서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로컬 팬을 많이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럽 시장이나 다른 지역의 다른 지역의 공연 예술 시장은 주로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축제 감독이나 극장 감독들의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초청이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북미 시장은 티켓팅 기반의 공연 시장이기 때문에 로컬 팬을 확보했다는 것은 고니아가 앞으로도 북미 시장에서 큰 이렇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로써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고니아가 북미 시장에서 더욱더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2026년과 2027년 북미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투어를 통해서 어떤 점이 힘들었고 어떤 점이 한계였고 어떻게 새로 방향성을 나누고 있는지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공연 시장을 두고 얘기하면 아티스트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욕은 공기조차 다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힘듭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비자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참 많이 문의를 저한테 하시거든요. 저 미국 비자를 한 7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법도 바뀌고요. 대통령이 누가 되시냐에 따라서 정책도 바뀌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개인이 지원을 하시면 P비자 같은 경우는 변호사비 포함해서 대략 500~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단체 같은 경우는 수수료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중반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감수하고 투어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시장이 사실 북미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로 몸통 박치기 할 각오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비자는 P비자 또는 O비자입니다. P비자는 P1, P2, P3가 있는데 주로 저희는 P3에 해당이 되고요. P3의 맥시멈 유효 기간이 1년입니다. 그 1년도 저희가 초대장을 그 1년치만큼 증빙해야 1년을 공연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게 아니면 공연장 초대장 날짜만큼만 딱 공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비자를 받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요. 준비해야 될 서류가 보통 한 팀 저희가 접수하면 대략 200페이지 정도의 영문 서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서류량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고민하는 것이 O비자를 고민해 보기 시작합니다. O비자는 한 번 받으면 기간이 2년 또는 3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시는 문제가 있다면 O비자는 팀의 멤버가 바뀌면 안 돼요. 왜냐하면 O비자는 개인 비자입니다. 그래서 각 개별 멤버마다 O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장에 받았던 아티스트랑 그 다음에 활동을 할 팀의 멤버가 바뀐다. 이건 애초에 O비자로서는 투어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 비자가 항상 저에겐 한계 부분인데요. 고니아 같은 경우는 멤버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의 O비자로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 O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앞으로 2~3년간 어떻게 활동할지 활동 계획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아티스트가 O비자를 받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들의 2~3년치 활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미국 시장에 저희가 어려운 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체재비가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이동 간의 비용, 숙박비, 예를 들면 뉴욕에 하루 주차료가 25만 원 나오거든요. 하룻밤만 주차하는데도요. 그래서 체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투어 중에 효율성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그럼 사례비를 높여보자.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국 시장을 도전하는 이유는 동일한 팀이지만 유럽에 비해서 미국 시장에서 개런티가 저희 체감상으로 2배 이상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나가기도 하죠.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팀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공연 사례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비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미국 시장은 티켓팅 기반의 시장입니다. 작년에 반응이 좋았으면 내년에 초청하기 조금 더 쉬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킹 방식을 미국에서 조금 다르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객 개발에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연은 보통 주말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중에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참 찾습니다. 클럽 공연을 한다든지 학교 찾아가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북미 시장에서는 효율성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로컬 팬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팬 미팅.
애프터 파티 그리고 어쿠스틱 공연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찐팬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부분이고 이게 북미 시장에서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말이 빨랐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해드리고 싶은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 투어에서 내린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북미 투어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대장에 한 건 들어왔다고 추진을 하면 단 한 번에 그냥 여행 같은 기회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초대장을 소중하게 어떻게 그 씬에서 단체가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방향으로 움직일지 고민하면서 활동하는 프로듀서가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